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리플 코인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1분 59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리플 코인에 대해서 단 한 주라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응원 두 글자 댓글로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코인에 대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리플이 지금 이제 한 8% 정도 여러분들 좀 하락이 좀 나왔어요. 암호화폐 코인 리플 내년 1분기에 3달러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에 대한 발행사 암호화폐 XRP가 16일 오후 3시 50분 들어 7.5%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2026년 1분기까지는 3달러를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리플에 대한 ETF가 리플콘에 대한 상승을 좀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나 동의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를 눌렀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리플 ETF가 좀 판을 좀 바꿀 수 있다. 동의라고 눌러주시는 분들은 81.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라고 누르시는 분들은 18.2%. 정말로 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지금 현재 내년 1분기에 3달러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세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유입과 그리고 유동성 감소와 뱅가드에 대한 영향력 되겠습니다. 먼저 유동성에 대한 이런 유통량에 대한 감소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2025년 약 얼마죠 여러분들? 39억 개가 여러분들 39억 개가 12월 기준으로 몇 개로 줄어들었어요? 16억 개로 여러분들 45%나 축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요 보유자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매도 대신 장기 보유를 한다라는 장기 보유를 나서면서 거래소에 대한 유통 물량이 줄고 지금 현재 ETF에 대한 보관 형태로 비유동 물량이 지금 현재 증가를 한 결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 코인에 대한 달봉을 좀 봐주시게 되시면은 고점 구간에서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한 40% 정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너스 한 40% 떨어졌기 때문에 리플 그냥 매도를 하고 나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가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유통량이 여러분들 감소가 되었는데, 이 유통량에 대한 감소 물량이 어디로 갔다? 현물 ETF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두 번째 뱅가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뱅가드 뱅가드를 좀 봐주시게 되시면은, 뱅가드가 뭐길래 이렇게 영향력이 클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 중 하나입니다. 운용 자산은 지금 현재 수경 단위 수천조 원에 대한 규모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핵심 상품으로는 ETF,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인덱스 펀드, S&P 500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인덱스 펀드까지도 지금 현재 좀 확장이 되고 있고, 전 세계 연금 기관, 개인, 돈이 뱅가드를 통해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뱅가드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주식에 여러분들 뭡니까? 미국 주식에서 뱅가드는 상위 여러분들 주주예요. 상위 주주. 그 주식을 얘기를 해보시게 되시면은 애플 코인도 되고, 애플 코인이 아니죠. 애플 주식,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JP 모건 스탠리, 그리고 블랙락, 그리고 코카콜라. 뱅가드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말씀을 드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JP 모건, 블랙록, 코카콜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위 주식들, 굉장히 메이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뱅가드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리플은 내년 1분기까지 3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3달러가 아니라 한 30달러까지
30달러까지는 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30달러까지 돌파가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도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할 것이고 이더리움 코인도 같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도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할 것이고 리플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 모두 다 같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 유입을 보시면 되겠는데 기관 자금 유입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하루 평균 4천만에서 6천만 달러 규모의 ETF에 대한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2.25달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최대 3달러 선까지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3달러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보수적인 가격이다. 못해도 30달러까지는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블랙록, 리플, 숨겨진 연결고리가 좀 드러날 수 있나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12월 17일 14시 3분에 나왔습니다. 리플, 제도권 금융에 대한 결제 표준 노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에 대한 토크나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금 현재 리플에 대한 사이에 대한 긴밀한 기술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돼서 시장에 대한 이목이 지금 현재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측에 대한 공식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발표는 없었으나 전문가들은 이미 금융 인프라, 이 금융 인프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인프라에 대한 아키텍처 수준에서 두 거인이 통합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블랙록과 지금 현재 리플을 연결해주는 프로토콜 웜홀과 펀드 지금 뭡니까? BUIDL에 대한 펀드로 인해서 서로 왔다 갔다 좀 확장이 될 수가 있다. 뭐 표준 결제, 뭐 인프라 구축 이런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같이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규제 표준에 대한 완벽한 정렬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진입 장벽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거인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에 대한 BUIDL 펀드 관리를 담당하는 시큐리티즈는 리플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규제 요건이 내재화되었음을 시사를 한다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리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좀 더 크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플 현물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지금 현재 30일 동안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가격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역행 신호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플 현물 ETF에 대한 기반 자금 유입이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하락 국면에 엇갈린 흐름을 형성되고 있지만 가격은 약세를 벗어나고 있지만 현물 ETF에 대한 자산 규모는 꾸준하게 지금 이제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가격 반등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내리는데 ETF로는 돈이 들어왔다. AMB 크립토는 리플 XRP ETF가 출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순유입이 기록되며 총 자산이 11억 2천만 달러를 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규모 순유출도 지금 이제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 ETF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플은 단기간에 10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 10달러도 여러분들 너무 보수적이야. 30달러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